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이제 그 계획 구조를 따로 듣는 학생들이 있어서, 보통 계획 시간에 OT를 충분히 하는데, 구조 OT 간단하게만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 건축 구조라고 하는 그 과목, 과목에 대한 얘기 잠깐 말씀드리고, 말씀드릴 텐데, 이 구조라고 하는 부분에 OT 강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여러분들, 보통 OT를 하면 건축직 공무원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하는데, 오전에 계획 시간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아주 가볍게 보면, 우리 시험은 건축직 공무원, 건축직 공무원은 국가직, 서울시, 지방직, 교육청, 공무원과, 그 다음에, 이 국영기업체인 공사공단, 이거를 그 다음에 이제, 마이스터 계열은 경력경제 임용시험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대상을 해요. 근데 이제, 국가나 서울시는 지역 제한이 없어요. 지역 제한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시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방직과 교육청은 같은 날 시험 봐. 같은 날 시험 보니까 얘는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해야 되고, 이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중앙에서 지역 제한 없이 뽑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 그 각 군별로 뽑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약간 편차가 심해. 하지만 이 공무원 시험 보려면 항상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공인 영어 성적이 필요하다는 거 미리 있으셔야 돼요. 군무원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 군무원 같은 경우도 군 시설에 관한 어떤 전문적인 어떤 공사 감독 같은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시설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시설 분야.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주로 시설 분야의 전문가 쪽인 업무를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 이 지방직 같은 경우는 우리 건설행정 업무가 주가 돼요. 건설행정 업무가 주가 되고, 교육청이나 공무원은 시설 쪽이 되고, 국가직은, 중앙부처, 소속입니다. 중앙부처 소속이기 때문에 주로 하는 업무가 건설기획, 또는 우리가 각부 장관 밑에는, 우리 법령, 규칙이죠. 각부 장관의 규칙을 직접 관련되는 일을 하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서울시는요, 뭐 지방직 업무와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비슷해. 거의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서울을 따로 낸 이유는 뭐냐면 서울시는 지역 제한 없이 전국에 많은 인재들이 몰리기 때문에 우리 지역 제한하지 않고 우리 시험 볼 수 있는 지역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공사공단 같은 경우 이제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국가나 또는 국가냐 지방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LH 공사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자본 출자해서 공공사업 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 SH공사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자본을 출자해서 아파트 사업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통 공사공단은 첫 시간에 계획시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들이 직접적인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사업을 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대행자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자본을 출자해서 하나의 기업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공공기업을. 그런 것들이 공사나 공단이다. 그거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이 근데 공사공단은 시험 시기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시험 시기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사공단을 공부한다는 공무원 시험과 병행하면 좋겠다라고 해. 왜? 일정하지가 않아요. 뽑을 때도 있고 안 뽑을 때도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아서 좀 주의를 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을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국가직, 서울시, 그쵸? 지방직 또는 교육청 선택이죠. 군무원 볼 수도 있어요. 군무원. 그 다음에 경력훈장 보는 학생들은 이제 따로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4번을 볼 수 있어요. 4번. 그 다음에 그 서울시 같은 경우는요, 주의할 사항이 서울시는 7급과 9급을 한 날에 뽑아요. 보통. 물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기 보고 후반기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 빼놓고는 보통, 여름에 보는 거다 그럼 하루에 우리가 시험을 보기 때문에 7급과 9급을 병행한 학생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선택을 해야 돼. 7급 시험 볼지, 9급 시험 볼지. 국가직 같은 경우 7급과 9급 시기가 달라요. 그럼 뭐 계략적인 뭐 날짜를 얘기하면, 그 3월 달이다.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보통 국가직은
4월 달에 보통 시험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 다음에 5, 6월 달에 지방직과 교육청 같은 날 보고요. 서울시 5월이나 6월 사이에 보고 국가직 7급이죠. 7급은 7월 달에 보통 봐요. 그 다음에 10월 달쯤에서 지방직 7급을 봅니다. 7급을. 요 정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간혹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혹시나 본인이 7급, 9급을 같이 병행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9급 공부를 언제 끝나? 여기서 끝나죠. 서울시는 7급 같이 합니다. 끝나다 보면 여기 딱 시험이 끝날 때 되면 결정이 돼요. 결정이 되고 나면 이때는 9급 중심으로 공부하시다가 국가의 7급이 실제로 지방직은 거의 안 뽑아요. 많이 안 뽑습니다. 그럼 국가의 7급 공부할 때쯤 어떻게 7급으로 패턴을 바꿔서 이렇게 공부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쉬지 말고 7급을 병행하면 좋을 것 같아. 7급을 같이 공부한 학생들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 시험이 가끔 있는 경우 있어요. 또는 우리가 전반기 때 시험 보는 때 3월 달에 시험 보는 전반기 시험이 있고요. 또는 올해처럼 그 뒤늦게 후반기에 따로 시험 보는 경우 있어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 항상은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찍 시험 보고 늦게 시험 보는 경우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요게 기본이에요. 요게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계획으로 공부를 할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공목 공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학생들 중에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라고 하는 학생이 있어. 대표적으로 자격증이 없대. 자격증이 없는 경우도 합격하는 경우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줄게요. 벌써 한 10몇 년 됐어요. 10년 정도 넘었는데 저는 그 학생은 이제 학부에서 저한테 시공 공부 계획 법규를 수업 듣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학생이 3학년 학생이었는데 제가 겨울에 강의를 할 때 학원에 왔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갑자기 공부한 지 몇 달 안 됐어요. 몇 달. 왜냐면 그 친구는 이제 그 가을부터 와가지고 겨울까지 수업을 들었으니까 4개월, 5개월 들었겠다. 그죠? 중간에 왔더라고. 4개월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이 이제 문제풀이 할 때쯤 되니까 공부 안 한 거예요. 무슨 지방직이었어. 근데 그 학생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교수님 자격증이 없습니다. 근데, 응시하지 않은 게 좋겠죠? 그래서 뭐라 그랬을까? 응시해라. 혹시 아니야? 너 공부한 만큼 하니까 이번에 기회가 좋다. 네가 최선을 다한다면 얻을 것이다. 근데 그 학생이 고민하는 거야. 왜냐면, 일단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한 거야. 그치? 자격증도 없고, 근데 공부도 한 4개월밖에 안 됐잖아. 그지? 그래서 그랬어. 사실 요번에 기회가 좋으니까 네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합격했습니다. 합격. 그래가지고, 캠퍼스에서 봤어요. 봤는데, 벌써 뭔가 달라지더라고, 그쵸? 왜, 직장도 구했지, 그쵸? 안심이 되잖아. 자격증도 물어보면 공부 안 하는 거야. 왜? 직장 생활을 하는데 뭐로 공무원 합격인데 자격증 따겠어. 그러니까, 1년간 임용유예 시키고, 캠퍼스 생활 하다가, 그쵸?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취업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쵸?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모든 준비가 다 됐다고 합격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해서, 준비가 안 된 상태라도 그 목표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면 합격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한테 주어진 시험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도전하는 거야. 그다음 두 번째 경우 해줄게요. 그 학생은 그 지방에 그 충청도 어디 있다는 학생이었는데 서울에 올라와서 상담을 하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학생이 하는 얘기가 일단 9급을 공부를 하겠대요. 7급은 뭐 그냥 시간 있으면 할래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이 이제 9급을 공부 쭉 했었어요. 9급을 했는데 붙었고 7급은 처음부터 준비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시공을 들었으니까 이거 물리만 좀 들으면 될 것 같아. 근데 상담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 여기서 멈추는 게 낫겠죠? 왜 그랬더니 막 염색다고 막 그랬더라고. 합격하고 나니까. 그죠? 시간이 좀 남잖아. 그래서 야, 너 응시를 했으면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문제풀이 했고 나중에 시급까지 붙은 거예요. 본인은 9급을 생각했다가 시간이 남으니까 그쵸? 합격 그 중간에 그래서 7급까지 붙었어? 나중에 이제 찾아왔더라고. 그랬더니 무슨 일이냐 했더니 고향에서 잔치가 벌어졌대. 그 고향에서 7급 공무원 들어간 지 서울에 올라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죠? 9급 붙고 7급 붙었잖아. 얼마나 중요한 인재가 된 거야. 그래서 그 학생 지금도 기억나요. 그 학생 얼굴이 기억나. 왜? 너무 고맙다고 뭐 부모님께서 뭐 조금만 뭐 이렇게 뭘 가져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안 받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좋다. 그래서 벌써 10년 전 좀 된 일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고맙다라고 했어요. 고맙다 했는데, 아무튼 그 학생 역할은 뭐였냐면, 9급을 공부하고 시간이 좀 남아서, 근데 그 학생은 미래 시공을 좀 공부했어요. 시공이 부족하다 그래서. 원래 과목은 7급 과목이잖아. 근데 그 학생이 물리를 어떻게 봤는데, 그때 물리 시험이 과락만 면하면
합격이 좌우될 정도로 전공 시험이 중요했던 거야. 그래서 물리는 가라고 하고 나머지 전공의 점수를 받고 합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는 뭐 7급을 공부하든 9급을 공부하든 중요한 것은 항상 9급을 먼저 목표로 하세요. 목표로 하시고 그 다음에 기회가 되면 7급까지 먼저 7급을 공부하는 거. 7급만 목표로 하지 말란 얘기예요. 7급만 목표로 하면 이제 힘들 수가 있어요. 왜? 그 시험기에는 9급이 많아, 7급이 많아. 9급이 많죠. 그래서 9급을 패스하고 이 디딤돌이 돼서 7급을 하면 좀 마음이 편한데, 7급을 계속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 결코 9급 시험을 잘 보는 것도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또 한 가지 얘기죠. 케이스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학생이 3명 있었어요. KL, KS, 그냥, A, 1번, 2번, 3번이라 할게요. ABC 그래. ABC라 할게요. 세 학생이 있는데, 이 세 학생이 다, 같은 대학 출신이에요. 같은 대학 출신인데, 요 C 학생이 선배야. 선배고, A, B 학생은 후배였어요. 2년 후배. 그런 경우 있죠? 공부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 학생들이 처음에 9급 시험을 딱 본 거예요. 근데 선배만 떨어졌습니다. 자존심 되게 상했죠. 그죠? 상하죠. 그 다음에 7급을 봤어요. 나란히 붙었습니다. 나란히. 근데 이 학생들은 고시반 출신이라 5급을 또 공부한다고 했었어요. 그 당시. 근데 결론적으로 5급 패스한 학생은 이 학생만 패스했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시험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7급을 공부한다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9급을 공부한다 더 못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시험 문제 유형이라는 것은 자기가 몸에 잘 맞게 공부한 게 있으면 거기에 맞게 점수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봤을 때 공부라는 것은 그 목적에 두고 그 목적에 비슷한 그 공부를 얼마큼 성향 있게 공부에 따라서 합격이 좌우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는 항상 그 시험의 수준과 특성 이거를 잘 반영해야지 좋은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좋은 점수가.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청 문제예요. 이 교육청 같은 경우는요, 하는 업무가 뭐라 그랬어요? 시설 파트죠. 시설 파트. 주로 시설 감독이죠. 시설 감독이다 보니까 9급 시험에 구조학이 있어요. 구조학 내에 시공에 관련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시공에 관련되는 문제. 특히나 콘크리트에 관련된 시공학에서 나오는 콘크리트의 중요한 그 특수 콘크리트의 특성들 같은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요, 벽돌 쌓기 일정 정비 몇 장이냐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뭘 얘기하냐면, 이 교육청 같은 경우는, 주로 업무가 공사감독이기 때문에 구조 파트 내에 시공에 관련된 문제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만약에 여러분 중에 교육청 응시하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아니, 생각을 못하고 있죠, 지금. 근데, 공부하다 보면, 교육청이 많이 뽑을 때가 있어요. 많이 뽑을 때 있다 보면, 야, 지방직에 이렇게 치열하게 하느니 교육청 가겠다는 생각하는 학생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교육청을 준비하신다 그러면, 그쵸? 이전에, 특히 계획은 몰라도 구조 같은 경우는 약간 시험의 어떤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기출문제 유형도 제가 올려놨어요. 교육청 문제나 공무원 문제는 공개가 되지 않지만, 우리 학생들이 키워드를 가지고, 이런 정도의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라고 우리 구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 보는 학생들은 미리 시공에 관련된 이런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공을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시험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에 관련되는 것들은 제가 나중에 또 문제 풀 때 교육청에 필요한 내용들은 따로 강의를 해줘요. 그러니까 현재 전체적으로는 수업을 듣지만 교육청을 만약 응시를 해야겠다 그러면 구조 파트는 다른 시험과는 달리 약간 독특한 교육청만의 특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셔야지 점수가 높게 나옵니다. 이해되겠죠? 왜냐면 일반적인 어떤 그 국가직과 지방직과 약간 유형이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4문제, 5문제 정도가. 그 5문제 정도면 작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한 25% 정도가 이런 시공에 관한 그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에 별도로 강의를 제가 문제 풀이 때는 좀 강조를 한다든가,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저한테 메일을 주는 학생들은요, 별도로 자료를 줍니다. 시험 문제 이거 나올 수 있으니까 공부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지만 문제 풀이 때는 별도로 제가 진행을 할 필요가 높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건축 구조의 어떤 유형인데, 건축 구조는요, 현재 여러분, 관련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KBC 많이 들어봤죠? KBC 들어봤어요, 혹시? KBC, 건축구조 설계기준. 여러분 기사 공부할 때 이런 거 공부를 해야 하네요. 기사 공부할 때. 별도로 안 해도 됩니다. 왜? 어쨌든 그 건축구조 설계기준이 다 반영되어 있는 것들이야. KC는 콘크리트 구조 설계기준인데 실제로 이 내용이 약간 달라요. 약간. 응? 약간 달라. 근데 우리가 작년도까지는 KBC 2016을 근거로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작년에. 그럼 KDS, KCS 들어봤나요, 여러분? 혹시 들어봤어요? 우리. 뭐냐면, KDS, KCS는 뭐냐면, 자, 우리가 이거 말고 시방서도 있죠, 시방서. 이런 여러 가지 나라의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토목 같은 경우는 뭐 도로교 시방이라든가 또는 뭐 등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 강구조 기준도 있고. 근데 이렇게 기준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거 외에도 수십 가지가 있어요. 그럼 국가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기준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기준을 통합하게 돼서 통합해서 코드로 만들어줬어요. 법령처럼. 코드로 만들어서 뭐 KDS 또는 KCS 번호를 붙여요. 뒤에다가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현재 뭐라고 하면 불필요한 거, 중복이 되는 것도 있어요. 중복이 되는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KDS는 이걸 얘기해요. KDS는 디자인이죠. 디자인. KS, 코리아 스탠다드인데, 이 D가 들어간다는 것은 설계기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설계기준이라는 것은 구조 설계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해서. 그 다음에 KCS, KS, 코리아 스탠다드죠. 가운데 들어가니까 뭐가 돼? 컨스트럭션. 응? 그래서 우리가 시방 기준이에요. 그래서 현재 크게는 뭐다? 설계 기준과 시방 기준으로 KS 정한 거고요. 정한 거고. 그 다음에 통합해서 코드로 했는데 이 코드화를 할 때 기본적인 내용이 뭐냐? 공통사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KDS의 공통적인 용어가 있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에 관련된 내용, 강구조에 관련된 내용, 건축 구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건축 구조에 관련된 내용 중에 만약에 공통상을 참조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건축에 대한 이러이러한 내용은 공통상의 무슨 규정이 따라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규정을 따라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는 자 건축 구조 기준에 이제 건축의 콘크리트 설계가 나올 수가 있어. 그럼 뭐냐면 건축에 필요한 콘크리트 기준은 뭐가 있는데 그 중에 뭐다? 무슨 항은 어떻게 콘크리트 설계 기준을 따라야 한다라고 나와. 그럼 뭐랑 똑같아요? 법령을 만들듯이 법령은 법령 규칙이 있죠. 법에서 정하고 령에서 좀 보완하고 규칙에서 실무적인 건 내용을 다루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보면 무슨 법 따라 보면 뭐 대통령령에 따라라 그다음에 무슨 규칙에 따라라 하는 내용이 있는 거지. 법규를 공부하다 보면 마찬가지로 이 법처럼 이렇게 체계화를 해서 공통적인 어떤 기준이 있고 각각 필요한 콘크리트 이런 식으로 기술적인 내용이 들어가는데 건축적인 어떤 기준들은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되 여기서 강구조나 또는 콘크리트나 공통적인 기준일 땐 그걸 따라서 참조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서 새로 만든 게 KDS 설계 기준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 새로 교재 만들면서 제가 KDS 기준을 만들었는데 25쪽 보세요. 25쪽. 구조 설계의 개념 나왔죠. 가운데 2번. 구조 설계의 원칙. 건축 구조물은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을 확보하고 친환경성을 고려하여 한다라고 해서 뭐가 나와? KDS 410000. 이게 바로 이 코드야, 이게. 그럼 이 기준을 어디서 따랐다는 거예요? KDS 410005에 따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과거에 여러분들 우리 올해까지는 2016 건축구조 설계 기준에 의해서 출제가 됐지만 내년도부터는 KDS로 기준이 나옵니다. 시험 문제가. 왜? 국가에서 올해 2017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구조기준, 시방서 이걸 적용을 하되 내년도부터는 이 통합 코드를 따르도록 돼 있어요.
통화 코드를.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앞으로는 올해까지는 KBC 2016이라고 해서 건축구조 설계 기준이라는 게 있었는데 향후에는 건설 기준 통화 코드에 의해서 출제가 될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교재를 만들면서 중간중간에 보면 뭐 KDS 어쩌고 써놓은 게 보일 거야. 이런 부분이 뭐냐면 구조 기준에 관련된 이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할 거고요. 그럼 이 건설 기준 통화 코드인 KDS와 그 다음에 2016 KBC가 어떻게 틀리냐? 요렇게 반영을 해줬어요. 실제로 건축 구조에 반영을 했는데, 이때, 일부는 콘크리트 쪽에 있기 때문인지, 일부는 약간 건설 기준 통합 코드에서 거의 똑같아. 일부 약간 몇 퍼센트 틀린 게 있습니다. 틀린 거 있을 땐 제가 써놨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무슨 기준에는 있는데, 요런 기준은, 우리 KBC 2016과는 달리, 부분적으로 개정된 부분이 있다라고 써놨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 하나 있을 것 같은데, 거기 어디냐면, 설계 하중 부분에 있을 건데, 교재 33쪽 보세요. 33쪽을 보시면 하중 조합이라고 나왔죠. 4번 보세요. 4번 보면 KDS 413000 나오죠. 자, 그래놓고 뭐라고 나왔냐면 건축물 콘크리트 설계 기준이에요. 현재 내용 보시면 지진하중에 대한 우리가 하중조합은 강도설계법에서 1.02라고 나와요. 2가 이제 어스케이크. 지진하중이고, 이 계수값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사용 수준에 대해서는 1.4 어스케이크를 사용하겠다는 얘기가 2016에서는 빠졌었습니다. 빠졌는데, 현재 KDS 410030에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럼 뭐냐면, 자, 주목해보세요. 제가 테마 특강 문제 이것 낸 것도 있어요. 뭐냐면, 사용순에 대한 부분은 빠졌다고 제가 문제를 낸 적도 있었어요. 왜 옛날에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현재 여기에 이렇게 KDS가 되면서 과거에 빠졌던 부분이 다시 새로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별도로 표시해놨어요. 이렇게. 이해될 수 있죠?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 공부 안 하신 분은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몰라. 왜?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그죠? 하지만 공부를 많이 했으면 금방 알아. 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원래 지진하중은 1.0 어스케이크라고 하는 요 계수를 적용하는데 사용 수준을 일단 1.4를 해라고 했던 게 우리가 KCI 20, 콘크리트 설계 기준에 빠지면서 건축구 설계 기준에 빠졌다가 다시 나타난 거예요. 다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결과적으로 뭐만 공부하면 돼. 앞으로 여러분 이거는 참조해서 한번 얘기한 거고, 우리 교재는 뭘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재는 KDS 설계 기준에 따라서 새로운 재정 기준에 따라 교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보시다 보면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아주 미세한 부분에 제가 표기를 해놨고요. 또 때에 따른 시방 기준과 약간 다른 부분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왜냐면 제가 몇 개월 동안 계속 이 기준을 참조한 거예요. 그랬더니 요 시방 기준과 다른 부분을 또 표시했어. 왜? 나중에 여러분 7급 공부한 학생 입장에서는 공사공단 7급 공부한다고 할 때는 건설 기준이나 시공 기준도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혹시나 구조 설계 기준과 시방 기준이 다른 부분은 제가 교재에서 표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르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우리 새로운 교과서 기준 교재는 건설 기준 통합 코드를 반영을 해서 썼고요. 앞으로 2018년도 시험 문제는 이 건설 기준 통합 코드를 근거로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강의 교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OT 강의니까 말씀드리면 시험 공부 방법이에요. 이 공부 방법인데 일단 계산기 지참할 수 없습니다. 구조시험, 공무원 시험엔 계산기 못 쓰도록 돼 있어요. 근데 계산기 지참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거, 뭐 이런 게 있다 치자. 이런 게 있다 치자. 그럼 이렇게 생긴 부정정 구조 차수를 구한다. 그럼 몇 초 정도 걸릴까요? 예? 우리 몇 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부정정 차수 구하라 그러면. 계산기 없어요. 예? 한 몇 초 정도? 몇 분?
혹시 구해봤죠? 이런 거. 얼마나 시간 걸릴 것 같아요? 1분? 1분. 하나 더 그리면. 점점 시간이 걸리죠? 근데 이런 문제도 몇 초 안에, 뭐 거의 30초 안에 풀 수 있어야 돼요. 뭐가 필요하다? 개념적 이해를 통해서 요령을 파악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 여러분이 공무원 시험에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계산 쓰는 계산기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기를 여러 번 써서 구했던 문제 같지만 얘를 산수로 풀어야 돼요. 그럼 산수로 풀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NSR-2K는 시간을 못 풉니다. 제가 뭘 가르쳐줘? 팁을 가르쳐줘요. 이런 건 이렇게 풀면 빨리 풀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수업 시간에 보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 팁을 가르쳐주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은 뭐냐? 이거 계산기를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스피드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요령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공부했던 방법 중에 계산기를 쓰지 않고도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문제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공부에 따라 아주 짧게 10초, 20초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해할 건 뭐냐면 우리가 계산 문제도 어떻게 해라? 계산 문제도 우리가 스피드하게 시간을 단축해서 득점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런 문제를 만약 득점 못하면 어떻게 돼? 포기할 수밖에 없죠. 왜? 예를 들어서 만약 2분이 걸린다. 어떻게 될까요? 풀면 안 돼. 전공 문제는 30초에 하나씩 풀어야 돼요. 왜? 영어나 국사나 이런 게 지문이 길기 때문에 이 실제로 전공 문제는 30에서 40초마다 한 문제 풀어야 되는데 만약 여러분이 2분이 걸려서 문제 풀면 어떻게 될까? 네 문제를 틀렸어. 맞으면 괜찮아. 그죠? 맞으면 어떻게 감리한다 치지만 틀리면 네 문제 틀린 거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요. 맞히면 4분의 1 문제 맞힌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단축해서 득점할 수 있는 걸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구조 같은 경우는요. 역학은 어렵지가 않아. 사실. 역학은 쉽게 공부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 물론 역학도 어려운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근데 기준을 보면 기준들이 대부분 서술이에요. 이 기준을 맞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기준이 너무 다양하잖아. 그래서 공부할 때 어떻게 할까요? 제가 시험에 다시 나올 수 있는 건 제가 체크해 줍니다. 근데 시험에 안 나온 것도 있어요. 안 나온 거는 가볍게 이렇게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해요. 왜냐면 교과서 쓰다 보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처음에 뭐다? 시험에 주로 나올 수 있고 시험에 나왔던 것 중심 설명을 하되 이 중에서 앞으로 시험에 안 나올 거다 그러면 이렇게 밑에 내려가는 거야. 중요 떨어지겠죠. 근데 다시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상세히 설명을 해줌으로써 여러분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해요. 교과서를 다 보고 다 외우려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서술형이나 기술형도 뭐가 있어요? 키워드가 있어. 중요한 키워드가. 이 키워드를 이해를 하면 시험 문제를 아주 쉽게 풀 수 있는데 대부분의 키워드는 뭐다? 이 건축의 원리가 중요하게 들어간 키워드만 잘 알아도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 이런 걸 건축의 키워드를 잘 모른다. 원리를 모르는 거야. 원리를 모르면 굉장히 어려운 것도 있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이렇게 쉽게 점수를 딸 수 있도록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머지는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구조 파트는 이렇게 첫 오리엔테이션을 마쳤고요. 다음 과제 될 땐 교과서 순서대로 하나하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